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매일 35도를 뛰어넘는 폭염에 도심지는 이른바 열섬 현상으로 더 견디기가 힘들죠.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을 뿌려 열을 낮추는 시설을 도심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광역시. 버스 정류장 근처의 공원에 물 한 개가 낀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미세한 물 분자를 내뿜는 쿨링 포그 장치가 설치된 겁니다. 저게 많으면 좀 더 지나갈 때 시원함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주변 도심지는 35도를 넘어가지만 이 장치가 설치된 곳은 32도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미세한 물 분자가 기여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실제로 이 장비가 설치된 지역은 주변에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온도가 2, 3도가량 낮습니다. 또 도로 가운데 물 분사기를 설치해 하루에 4번 달궈진 아스팔트를 적시면서 온도도 낮추고 오염물질의 확산도 막고 있습니다. 냉각된 도로가 다시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냉각 효과가 밤늦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12곳의 물 분사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는 앞으로 기차와 지하철역 등의 시설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쿨링팬은 한 75% 정도가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자재가 이제 국산 자재가 아니고 대부분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더위에 경남 지자체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진양호에 폭염과 가뭄으로 녹조가 발생해 수질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조류 경보가 이어져 식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와 사천, 통영 등 경남 7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진양호.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판문 지점엔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탁한 물결이 흘러갑니다. 호수를 둘러싼 나무들은 뿌리까지 드러냈습니다. 올 들어 누적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으로 줄면서 수위가 3m 낮아진 겁니다. 이곳 진양호의 저수량은 6천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 2등급이던 수질도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쪽에 생활하수, 축산 폐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류가 온 겁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좀 넉넉하면 그게 희석이 될 것인데. 진주시는 염소 사용량을 시간당 22kg으로 늘리고 수돗물 냄새 제거를 위해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 이달 말까지 조류 경보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류 상황이 좀 악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류 오염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점검,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야. 현재 진양호 취수장 원수에는 남조류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지만 냄새 제거를 위해서는 수돗물을 3분 정도 끓여 먹어야 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2달 동안의 심각한 가뭄으로 울산의 식수원도 바짝 말라 식수로 전량 낙동강물을 받아 쓰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낙동강물에 이상이 생기면 울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보름이 채 안 됩니다. 허성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울산의 주요 식수원 대곡댐입니다. 가뭄 한 달째엔 수몰된 마을 흔적이 드러났고 가뭄 2달째엔 무성하게 자란 풀이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웅덩이엔 백로가 더위를 피해 목을 축입니다. 댐 용량은 2,800만 톤. 웬만한 비로도 채워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식수댐 곳곳이 다 말라버리다 보니 실제 100mm의 많은 비가 내려도 저수율에는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맑고 풍부한 수량을 자랑했던 태화강 상류도 메말랐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러 온 가족들로 북적거렸을 곳이지만 이번 여름은 텅 비었습니다. 작년 비가 많이 줄었지. 많이 덥고 물이 없고 하니까 비가 워낙 안 오니까. 워낙 안 와서 비 온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마실 물이 없자 울산시는 식수 전량을 낙동강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물값만 1억 6천만 원. 돈도 돈이지만 시설 고장이나 오염물질 유입 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14일분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비상시에는 사인된 물 남은 거를 쓰면서 낙동강물을 공급받는데 지금 말고는 별도 대책은 없죠.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물난리를 겪었던 울산. 이젠 제한급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가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37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새벽 0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둔기를 휘둘러 주차된 차량 7대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차량을 파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려간 반려견이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보호 중이면서 주말엔 근무자가 없어 보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죽은 개의 주인은 폭염에 방치된 탓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오 모 씨가 8년째 키워온 대형견 2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주말이 지나면 오라는 것. 걱정스런 마음에 일요일 오후에 찾아가 보니 한 마리가 땡볕 아래 죽어 있었습니다. 자꾸 이제 담당자가 없다고 오지 말라고 가죽이 제 털채 벗겨져 나가더라고요. 익어 죽은 거죠. 햇빛에서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대형견은 실내에 들이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바깥에 묶어놓았다가 37도가 넘는 폭염에 노출돼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아지들은 땀샘이 거의 없어요. 땀샘이 있어도 거의 발바닥에 있기 때문에 폭염 같은 데에서 강아지들이 20분, 30분 정도만 지나도 쉽게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알고 보니 일요일 오전만 해도 보호소에 근무자가 있어 개를 찾아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소를 운영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의 당직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귀마개를 하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전화를 받는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연결이 안 됐던 걸로. 동물보호소에서 하루 만에 죽어버린 반려견. 보호소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경남 지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미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와 함께 강한 비가 쏟아졌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며 남해안 지역으로 최고 70mm,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20mm 내외의 국지성 호우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흐린 하늘 보이며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는데요. 창원 27도, 거제가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창녕 32도, 김해가 30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거창 22도, 진주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거세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해 동부 해상에는 벼락과 돌풍도 동반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영협이 CNC 선반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시급 7,000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창원시의 정밀 금형 제작업체 성평이 금형원 1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연봉 4,50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진주시의 특수종이 생산업체 진주특종재지가 공장 전기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령부관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연봉 2,50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사천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태영이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연봉 2,40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BNK 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실증 면접이 오늘 시행됩니다. 후보는 박재경 회장 권한대행과 빈대인 부산은행장 권한대행, 손교덕 경남은행장 등 내부 인사 6명과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 김지환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외부 인사 2명까지 모두 8명입니다.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적격 후보 1명을 선정하고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창원소방본부가 폭염 속에 벌집 신고가 늘고 있다며 벌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벌집 제거 출동은 1,58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여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다 안전사고와 벌쏘임을 당할 수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 여름 폭염으로 지금까지 닭 10만 4천여 마리와 오리 550여 마리, 돼지 260마리 등 모두 87건 10만 5천여 마리의 가축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가축 폭염 피해 추정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전국 피해 84억 9천만 원의 4.1%에 해당됩니다. 경상남도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와 전제훈련팀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 지난 2월 통영에서 전국 춘계 대학 축구연맹전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5개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선수 5만여 명이 방문해 4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11개 전국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확산되고 있지만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경남 울산지부 분석 결과 진입 차량의 회전 차량 양보율은 28%, 진입할 때 감속 운행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전 교차로 진출 때 방향 지시 등 작동률은 5%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회전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 120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